예,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이제 비전 관련 발표를 맡은 이동혁이라고 하고, 현재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인공지능 관련하여,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세 번째, 뭐랄까, 주제로 발표하는 거고, 그전에는 첫 번째로 먼저 이제 기영님께서 NLP 관련, 그리고 이제 규영님께서 스피치 관련을 이전에 두 번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오늘 수업은 제가, 강의라 하기에는 사실 되게 라이트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중학생 정도 듣는다. 그리고 진짜 전혀 머신러닝을 떠나서 프로그래밍에 아예 좀 잘 모르시는 분도 들을 수 있게 진짜 그냥 큰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 되게 라이트하게 수업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다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저희가 이제 수업이 지금, 이 강의가 어떻게 이제 어떤 구성원분들이 듣고 계신지 몰라서 그냥 통틀어서 그냥 학생분들이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시간에 걸쳐서 발표해 드릴 거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썰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앞서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늘 되게 딥한 수업이 아니에요. 되게 라이트하게 수업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에 앞서서 제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께서 내가 이거는 가져갔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져가실 수 있을까? 그럼 어떤 목표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추상적 데이터, 그리고 인공신경 마이전의 비전. 그러니까 지금은 야 저게 뭐지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게 새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 자료가 미리 여러분께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뒤에는 CNN이 메인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CNN을 설명하라 그러면 사실 설명을 한 10분 만에 끝날 수 있거든요. CNN이라는 건 컴퓨터가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돌아가고 플레잉이라는 게 추가하고 패딩이라는 게 추가돼서 컴퓨터가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다. 사실 이렇게 뭐랄까, 그냥 결론만 딱 말하면 왜 비전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인공지능 시대라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붐이 왔는지, 그리고 저렇게 막 수학적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걸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잘 흐름이 안 나올 것 같아서, CNN 수업이지만 CNN은 미리 수업 교재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 끝에 두 장, 세 장,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부터 그냥 천천히 빌드업하면서 이렇게 기계가 현재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마 끝날 쯤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처음 보신 분이라면 생각보다 기계가 되게 멍청하게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었네. 내가 생각하던 그런 영화에 나오던 인공지능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이제 누구를 위한 수업이고 무엇을 목표로 진행을 하는가 하는데, 그 전에 사실 제가 PPT를 만들거나 이게 준비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이게 여러분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분, 사전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직관적인 설명이랑 예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수업이 이 CNN의 다구나, 이 비전 분야의 다구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단순하게 표현을 했으니, 네, 그 부분은 좀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위한 수업이냐면, 다시 지금, 이 수업을 16분, 저랑 기영님을 제외한 14분, 13분이 듣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이미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혹시 모르죠. 머신러닝을 전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사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수업은 정말 시시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전자처럼 컴퓨터가 어떻게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을까? 혹은 혹시 창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회사에 좀 안에 계신데, 내가 이 인공지능이 요즘 핫하다 해서 이걸 사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일단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놈인지를 알아야 얘를 갖고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한테 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데요. 아니면 전 머신러닝을 공부하고 싶은데요. 라는 분들한테는 수업의 방향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자를 위해서 전자 분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목표는 뭐냐면, 제가 이 사진을 왜 이제 갖고 왔냐면,
요즘 이 세계가 뭐 요즘 뭐 4차 산업 시대다 하면서 핫하게 좀 보이는 그런 아이템 색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뭐랄까 새로운 기술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게 있다면 예를 들어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작동 원리 사실 뭐 저희가 알 필요가 없죠. 물론 그걸 전공하시거나 그걸 만들고 싶다. 그럼 뭐 복잡한 그 모든 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3D 프린터 하면 생각나는 게 전체적인 동작 구조. 야, 저게 안에 있는 저 모듈이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저 흐물흐물한 저 플라스틱 선을 조금씩 뿌려. 그걸 이게 3D로 움직이면서 뿌리기 때문에 그게 굳어지면 플라스틱이 돼.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소량 다품종으로 생산할 수가 있어.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야, 내가 저 3D 프린트 갖고, 뭐 요즘 제가 알기로는 뭐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기도 하고, 개인용 액세서리를 만들기도 하고, 뭐 강도가 생각보다 잘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뭐 의자에 부러진 바퀴 부분을 다시 만들기도 하고, 야,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뭔가 인투이션을 얻을 수가 있죠, 저희는. 드론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 저 드론 4개가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추면서 날고 있는가, 그거는 전공자가 아니고선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되게 어려울 뿐더러. 근데 동작 구조 아주 간단하죠. 4개의 프로펠러가 돈다. 쟤는 자유롭게 공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기에 카메라가 있으면 자유롭게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즘 굉장하고 하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암행어사 역할로 그냥 뭐 가속 차량이라든가 위급상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직관적인 뭔가 활용된 아이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즉각적으로 바로 떠올리긴 하죠. 물론 이제 그 세부적으로 사실 이거 이제 엔지니어에게 찾아갔을 때, 아, 그건 좀 힘듭니다. 뭐 드론은 아직 최대 1시간밖에 못 날아요. 이런 제한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걸 쉽게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머신 모델의 사실 어디 머신러닝 모델, 뭐 AI라고는 하지만, 이거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큰 장벽이, 일단 세부적인 작동 원리는 어렵죠. 어려운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동작 구조가 사실 밖에 앞서 있는 2개에 비해서 사실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갖고 요즘 뭐 머신러닝이 핫하다는데 인공지능이 핫하다는데 컴퓨터가 비전도 볼 수 있고 NLP도 볼 수 있고 이제 사람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데 뭐 어디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것에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 빨간색 처진 뒤에 있는 쪽 전체적인 동작 구조랑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그러니까 뭐 집중은 좀 그렇고 간단하게 흐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위에 지금 효력 표준되어 있는 세부적인 작동 원리는 사실 머신러닝을 아마 앞에 제가 보기에 그 수업을서 느꼈겠지만 수학적 지식이랑 코딩은 사실 코딩은 코딩이지만 수학적 지식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이거를 여러분께 지금 설명드리면 야, 이게 비전이 뭐지? 라고 먹힐 것 같아서 앞에 내용은 전혀 없고 뒤에는 2개째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추상적 데이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아니 뭐 왜 비전을 해야지 갑자기 데이터 마이닝이 먼저 등장을 하는가? 그 데이터 마이닝이라 함은 이제 사실 데이터로부터 어떤 특징을 뽑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번 사실 뭐 본격적으로 다뤄보면은 참고로 해당 지금 교재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살짝 앞으로 나올 2-3페이지는 제가 이제 모 대기업에서 그 머신러닝 관련된 약간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수업을 만들었고 사용한 자료라서 혹시나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 그 회사 소속이 계시다면 아마 거기서 봤을 PPT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사실 뭔지 한번 러프하게 뭐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전적 지식 그런 거는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이나 특징을 찾는 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러죠. 뭐 앞에 써 있는 대로 사실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문제를 한번 뭐 풀어보면서 데이터 마이닝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3개의 그 뭐랄까 숫자들이 혹은 낱말들이 나열돼 있죠. 그럼 저기 중에서 저 빨간색 들어갈 곳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 5초 정도만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1, 2, 3, 4, 5, 6 너무 쉬운데 8, 9, 10, 3, 4 뭐가 들어올지 그리고 뒤에는 뭐가 올지 가운데는 뭐가 올지 뒤에는 뭐가 올지 그래서 생각을 좀 하셨다면 사실 뭐 이걸 사실 이걸 퀴즈라 하기 좀 그렇죠.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5, 여자, 10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나왔다면 그거에 왜 나왔냐라 한 이유를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서 아니 왜 저게 5고 여자고 10이야? 그럼 여러분은 아래 빨간 박스처럼 대답을 해주겠죠. 세 개의 숫자가 오름차순으로 연속으로 5 있더라고. 위에 있는 세 개가. 그러니까 다음은 3, 4, 5야. 야, 가운데 거는
짝수만 있으니까 여자고, 홀수만 있으니까 남자더라고. 그럼 마지막 건 여자 아닐까? 자, 마지막은, 야, 세 개를 다 더한 값이 마지막에 오더라. 자, 여러분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인간이라고, 인간이라고, 사람은 이런 걸 쉽게 찾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찾은 이게 바로 이제 패턴 혹은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좀 써놨지만, 어떠한 이렇게 데이터 덩어리가 있을 때, 그 안에 어떠한 특징, 이제 패턴이라도 부르고, 특징이라도 부르고, 뭐 여러 개 부르는 거를 찾는 거, 같은 말로 추론을 하는 것을, 이제 찾는 것을 추론이라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란 건 뭐냐면, 이 저희가 한 것들을 컴퓨터로 하여금, 즉 기계로 하여금 이것들을 하게 만드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결국에 데이터 마이닝이랑, 이건 제가 교재를 갖고 오다 보니 머신러닝과 데이터 마이닝이 같이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이든 머신러닝이든 궁극적으로는 앞에 이렇게 데이터 뭉치가 있으면 그 안에 어떤 특징을 찾는 것이 결국 목표고, 그게 뭐 후에 나오겠지만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물론 의구심이 생기죠. 다시 앞서 있던 그 세 개가 숫자가 연속으로 온다, 뭐 짝수만 있으면 여자다, 뭐 세 개를 더한 거다, 이게 사실 저희는 뭔가 어, 저희가 표현 방법이지 기계한테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기계는 숫자만 인식할 수 있는 큰 계산기인데 저 세 개를 기계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사실 기계는 저 세 개 위에는 저런 특징을 바로 찾지는 못해요. 기계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만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가장 좋아하는 데이터 형태는 뭐 밑에 보이시는 저런 데이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혹시나 머신러닝에 관심이 있어서 뭐 공부하신 분들은 좀 접해 보실 만한 데이터인데, 이제 또 단골로 나오는 그 데이터 마이닝의 예제예요. 그래서 미국의 데이터고 X1은 나이고 X2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람의 1년 연봉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런 나이와 연봉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대출을 승인을 하냐 안 하냐가 DY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프로브는 승인, 데니는 이제 거절.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기계가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수치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데이터 마이닝을 접근을 하면은, 야, 내가 그러면 자 이런 데이터 덩어리가 있어. 그럼 X1에다가 예를 들어 60을 넣고 뭐 X2에다가 내가 30을 넣어볼게. 이거는 승인이야? 아니면 거절이야?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기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계 입장에서는 만약에 X1이 60이고, 아니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X1에 60과 X2에 뭐 20이 들어갔다면 얘는 승이니까요, 거절일까요? 어떻게 이거를 기계 입장에서, 즉 숫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친구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 얘를 이제 PPT는 제가 거기서 그대로 바꿨다 보니까 약간 갑자기 뭐 현란한 숫자 같은 게 많이 보일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선형 방정식, 이게 1차 방정식이죠. 이제 선형 방정식을 배우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X1과 X2면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원의 X축, Y축, 여기서는 X2축, X1축이라고 볼게요. 거기에 저렇게 잠들을 찍으면, 그리고 내가 누가 승인이고 누가 거절인지 찍으면, 잘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선 하나 싹 그으면, 이거 이 선보다 크면은 승인이고 작으면 거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밑에 돌아와 보면, 야, 내가 직선 하나 그어봐. 그래서 걔보다 높은 데에서 들어오면 승인이고 걔보다 낮은 곳에서 들어오면 거절이야 라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직선이, 잠깐 선생님, 근데 직선도 뭐 그 아까 좀 말 아닌가요? 근데 직선도 잘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런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얘들 잘만 가르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a랑 b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야, 이게 승인 거절 문제에서 뭐가 됐냐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a랑 b를 찾는 문제가 변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계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a가 0.5, b가 28이라는 선을 찾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숫자가 들어왔을 때 얘보다 위에 있으면 승인인 거고 얘보다 아래 있으면 거절이 된 거겠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나온 것처럼 A랑 B를 그 전까지는 저희가 직접 찾으면 룰 베이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쓱 봐서 만약에 0.5랑 28이, 야, 여태까지 기록을 보니까 A에다 0.5 넣고 B에다 28 넣으니까 그게 적당한 것 같더라. 이건 룰 베이스여서 사람이 판단을 했던 거고, 이제 머신러닝에서 러닝은 A랑 B를
컴퓨터가 찾도록 하는 게 결국 머신러닝인 거예요. 물론 지금 예제는 되게 쉬운 예제를 찾기 위해서 이 차원에서 갖고 왔지만 앞으로 나올 사실상 거의 모든 이 머신러닝, 그러니까 최근 머신러닝은 다 이런 거에 복잡한 형태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상당히 간단한 예제를 시작을 했지만, 자, 그래서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고 기계가 학습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수치화된 데이터에서 얘네들을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게 하는 어떤 값을 찾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결국 뭐냐면 기계는 키포인트를 한번 짚고 나면은 기계는 수치화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수치화만 할 수 있다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아직 수치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수치화가 될 것인가. 결국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살짝 뭐 TMI를 하나 드리고 가면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이미 숫자로 된 데이터는 뉴머리컬한 데이터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글로 뭐 수치 데이터? 아무튼 뭐 뉴머리컬한 데이터라 그래서 사실 얘도 하나의 머신러닝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 뉴머리컬한 데이터는 사실 2000년대 초반, 뭐 1900년, 90년대 이미 그때부터 사실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같은 머신러닝이라 부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머신러닝을 약간 최근의 머신러닝과 구분하기 위해서 약간 전통적인 고전 머신러닝이라고 좀 부르기도 하고, 어, 이런 수치적 된 데이터를 다루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수치화되지 않은 데이터,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배웠던 NLP, 이전에 배웠던 NLP, 스피치, 그리고 이미지가 되겠죠. 사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미지가 지금 나비랑 얘가 무슨, 갈라파, 무슨 그냥 새라고 부르면, 나비랑 새의 이미지가 있죠. 얘가 수치화된 데이터일까요?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방금까지는 분명히 수치화된 데이터면 컴퓨터가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과연 얘도 처리할 수 있을까? 사실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저희 눈에는 이게 만약에 좀 이미지나 비전을 좀 아시고 계신 분 계시다면 아니 사실 우리 눈에다가 얘네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기계 눈에는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게 이제 뭐 약간 이쪽을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실 RGB라 그러죠. 레드, 그린, 블루라 그래서 이 3차원색으로 사실 모든 그 그림은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JPG 파일이라든가 뭐 여러 JPEG 파일 같은 경우도 다 사실 컴퓨터 안에는 이렇게 RGB 값으로 숫자로 표현되는 거죠. 0부터 255 사이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이미지 데이터도 이런 된 데이터고, 그럼 이런 수치화된 데이터도 뭐 그런 기계한테 시켜서 뭐 알아먹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추상적인 데이터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퀘스천에서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몸무게 90kg고, 뭐 키가 175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B는 90, 60, 그리고 190. 그럼 뭐 A가 비만이라고 판정이 나왔고 B가 저체중이라고 판정이 나왔는데 옆에 있는 여러 개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A는 비만일까요? 뭐 몸무게 즉 90이라는 수치가 175에 비해서 상당히 크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B가 저체중인 이유는 60이라는 수치가 190보다 작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이제 무엇 때문에 비만일까요는 뭐 A 같은 경우는 90이라는 몸무게 때문에 비만인 거죠. 물론 뭐 키가 더 컸으면 비만이 아니니까 175가 작은 게 아닐까요? 라고 뭐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키를 디폴트로 가고 몸무게를 보니까. 자, 그리고 A가 B가 되기 위해서 수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몸무게 90을 60으로 마이너스 30으로 하면 되는 거고 키 175에 플러스 15를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데이터 형태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여기까지 했을 때는 이게 지금 뭐 초등학생도 하는 그 당연한 걸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그럼 반대로 두 번째 퀘스천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비랑 새가 있는데, 저희 눈에는 저게 보이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두 번째로 보이는 약간 RGB 데이터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첫 번째 사진이 없고 두 번째 사진만 있다면, 무엇이 나비일까요? 했을 때 바로 그게 바로 판단이 될까요? 저 숫자로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연달아서, 왜 첫 번째가 나비일까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 RGB 데이터, 수치화된 데이터에서. 그리고 나비가 새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요 할 때 했을 때 저 RGB 데이터가 어떻게 뭐 몇 번째 픽셀이 뭐로 바꿔야 되는지 그런 판단이 쉽게 내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있던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90과 60, 몸무게라는 그 90과 60이 직관적으로 저게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구 때문에, 즉 얘가 비만인 거는 90이라는 수치가 175라는 수치가 아니라 90이라는 수치 때문에 얘가 비만이라는 판단이 나온 거다라는 원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반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RGB밖에 없었을 때는 여기에 있는 2, 여기 있는 뭐 44, 뭐 4, 30 RGB 값으로 표현될 텐데 얘네들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저희는 잘 모르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의미가 없다고 사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기 힘든 걸 추상화 정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 데이터 단순히 수치화된다고 해서 이 컴퓨터가 알아듣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얘네들이 의미 있는 수치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의미 있는 수치가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그 문제를 RGB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저희가 눈을 쓱 봤어요. 첫 번째는 날개가 보이네? 더듬이가 보이네? 뭐야, 이거 호랑무늬인가? 여기 꽃인가? 그러면 얘를 RGB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날개 하나, 더듬이 하나, 꽃 하나, 눈이 하나. 두 번째 그림을 봤을 때 쓱 보니까 부리랑 있네, 눈이 있네, 여기 뭐 털 같네, 머리가 있네.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볼게요. 뭐 만약에 제가 살짝 그 다른 교재를 보고 왔을 때 첫 번째 NLP 수업에서 이제 인베딩이란 걸 배우신 걸 알고, 그러니까 인베딩을 뭐 다룬 걸 알고 있는데 그것 마냥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같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고 무엇이 나비일까요? 날개 하나, 더듬이 하나, 꽃 하나, 무늬 하나가 있는 게 나비일까요? 월이랑 불이랑 짧은 털이 있는 게 나비일까요? 첫 번째가 나비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가 왜 나비일까요? 두 번째 사진에 비해서 날개랑 더듬이가 있고 꽃이라는 거 근처에 있으니까 나비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나비가 새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날개가 없어지고 머리가 생기고, 새도 사실 날개가 있죠. 예. 더듬이가 없어지고 부리가 생기고 꽃이 없어지고 뭐 눈이 생기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즉 이렇게 좀 추상화 데이터를 좀 더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데이터 형태로 바꾸면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수치화라는 건 이제 이런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뭐 추상적 데이터를 이제 좀 더 정량적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아까 키포인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수치화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서 수치화만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러한 질의가 사실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수치화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긴 한데 그 수치화된 데이터가 의미 있는 정보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좋아, 의미 있는 정보를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결국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 이건 이미지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전에 배웠던 NLP든 스피치든 여러 마찬가지인데 의미 있는 정보가 근데 뭐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찾을 건지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비전으로 돌아오면 저희는 이미지를 처리할 건데 컴퓨터한테 이미지를 알아먹게 하고 싶은데 RGB에 그냥 막 0부터 255로 수치화된 데이터예요. 야, 그 중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정보가 뭐고 어떻게 찾을 거야? 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무언가를 찾기 위해 가장 심플하면서도 단순한 방법이 뭘까요? 실제 현상에서도. 뭐, 첫 번째는 사실 뭐, 그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좋은 예시는 아닐 것 같지만, 어떤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몽타주 같은 거 그리죠? 그리고 여러분이 몽타주를 딱 주고, 야, 얘를 찾아. 그럼 이제 어떻게 찾죠? 두 번째로 보이는 것처럼, 이거 이제 아이들이 모양 띄우는 건데, 얘네들 하나씩, 만약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 별표가, 뭐 이 동그라미가 여기에 아직 우리 아기 아직 그렇게 지적이 많이 수준이, 그러니까 많은 아직 뭐라 그러죠? 아직 좀 크지 않은 아이, 영아. 그 친구들이 이 동그라미 원통을 맞는 구멍을 찾을 때 하나씩 다 껴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슬라이드 쓱 해봐서, 맞네. 이거,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반달. 쓱 돌다가 딱 맞아. 여기 동그라미, 반달이에요. 같은 판단을내리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 거 주면 그냥 이미지 한번 쓱쓱쓱 봐서 맞는 거 찾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걸 이 이미지 안에서 이런 형태를 찾고 싶으면 슥슥슥슥 찾아서 계산을 해봐. 그럼 있으면 값이 나오지 않을까? 좀 더 직관적인 예시로 두 번째로, 내가 이 이미지랑 이게가 지금 컴퓨터 입장에서 뭐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눈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야, 기계야, 내가 눈 줄 테니까 이 눈이나 찾아봐. 그럼 기계는 뭐 하면 되죠? 이 위를 스르르르르 한 번씩 돌면서 있는지 없는지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찾는다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모양이 맞으면 되고,
사실 모양을 계산하는 게 컨볼루셔널 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컨볼루션이라는 건 이미 이 머신러닝 이전에 이 비전 분야에서 그리고 뭐 사실 이제 뭐 물리나 그런 이런 미술 쪽에서 쓴 걸 알고 있는데 그게 결국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짝찾기예요, 짝찾기.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짝이 맞는 게 찾으면 값이 높게 나옵니다. 눈 여기 있어요, 눈 여기 있어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뭔가를 찾고 싶으면 얘한테 이거 하나 주고 찾아봐. 어떻게? 좀 노가다같지만 다 뒤져봐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야, 어떻게 찾을래? 야, 돌아봐. 이걸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컨볼루셔널 연산이라 불러요. 야, 좋았어. 야, 그러면 찾을 수 있네.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를 기기가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이미지 안에는 눈이 두 개가 있어요. 왜? 이거 다 둘러보니까 여기 100 있던데요. 그러면 이제 기계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약간 추상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한계가 아직 있죠. 여러분이 여기서 싹 들었을 때. 아니, 그래서 저 눈은 내가 줘야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이 줘야 되는 거잖아. 야,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눈, 코, 입, 뭐 머리, 귀 찾아봐. 그러면 이게 과연 정말 사람이 과연 이게 정말 기계가 찾은 걸까 과연.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 구글을 검색해봤는데 사실 저렇게 찾기가 힘들죠. 왜? 고양이를 찾기 위해서 그래, 고양이는 내가 알기로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어. 그럼 걔네 줄 테니까 쓱 뒤져봐. 딱 보면은 실제로 이 고양이 사진이 이게 돈다고 해서 이 지금 단편적인 한두 개의 특징으로는 고양이라고 판단 내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실 완벽한 방법이 아니게 된 거죠. 잠시만요. 쉬리가 반응을 해서.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그러면 사실 이 중에서 이제 쓱 보니까 그 특징을 내가 찾지 말자.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이는 이 내가 찾아야 할 것들 이걸 이제 퓨처라고 부릅니다. 이 퓨처들을 내가 이렇게 주는 게 말고 네가 찾아봐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라면 똑같은 연산이지만 아래쪽을 살짝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아래 보이는 세 개는 실제로 CNN을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연산이고 실제로 이게 컨볼루셔널 레이어라는 그런 연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약간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RGB, 그러니까 사실 살짝 돌아와서 그림이 이렇게 RGB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림은 2D의 이 값들을 갖고 있고 RGB라 그러면 한 이 픽셀의 세 개의 값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레드가 몇인지, 그린이 몇인지, 블루가 몇인지.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 그림 한 장은 이렇게 세 장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알고 다시 한번 그 연산을 가보면 사실 이 지금 투명색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커널이에요. 이걸 이제 커널이라 부르는데 특징 커널이라 부르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 위를 쓱 돌아가면서 얘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2D화 시키면은 이게 이미지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커널, 즉 저희가 찾고 싶은 이 어떤 모양이고 걔가 이 이미지 위를 쓱쓱쓱쓱쓱 돌면서 옆에 그 값이 계산되는 거죠. 뭐 추가적으로 이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사실 이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노란색을 딱 덧댔을 때 이 초록색 원래 이미지와 노란색 이미지가 이렇게 겹치면 이 노란색 위에는 좀 밑에 보이시면 사실 이 커널에는 어떤 숫자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여기는 1, 0, 1, 0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걔랑 곱해서 다 더합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마지막 거 역시 3D로 표현한 건데 결과적으로 기계한테 뭘 맡기는 거냐면 내가 지금 눈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거를 사람이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어떠한 특징을 즉 여기서 눈을 너가 찾아봐. 즉 여기서 맨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머신러닝이나 함은 잠시 좀 딱 돌아와서 여기서 머신러닝이나 함은 어떠한 개수 A랑 B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계로 하여금 찾게 하는 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번에 그래서 비전에서는 이 특징, 즉 눈에 해당하는 거를 너가 찾아봐라 여기까지 된 거예요. 너가 찾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지까지 찾아봐. 그래서 실제로 찾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그거를 내가 이걸 판단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이 뭐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수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제가 그냥이야 좀 그렇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어떤 과정을 하에서 이 기계가 특징을 찾게 되고 그 특징이 이 데이터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미지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해서 이 복잡한 아까 말했던 추상 정도가 강한 이 이미지를 간단히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특징도 너가 찾아라 이겁니다. 그럼 기계는 어떻게? 사람은 야 네가 뭔가 찾으면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것까지는 알려줄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기계가 이게 그 사람 얼굴을 찾아라 하는데 눈이 아니라 만약에 뭐 사과, 뭐 배, 뭐 어떤 모양 갖고 딱 쳐볼게요. 그럼 얘가 돌아봤자 아무런 결과도 안 나오겠죠. 그럼 사람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야 틀렸어. 그거 아닌 것 같아. 틀렸어. 그럼 얘가 이제 막 바꾸고 하다가 눈을 어떤 걸 찾았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 그 눈을 찾았어요. 했더니 여기에 이제 눈이 나왔다고 뜨죠. 그럼 이제 그때 저희가 정답으로 야 맞아서 그거야. 그러면 기계는 내가 눈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아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뭐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게 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든가 뭐 체인룰이라든가 뉴럴 넷이라든가 다 그 과정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아마 만약에 CNN을 정말 처음 들으셨던 분이라면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게 말이 되나? 저기 뭐 아무런 거 없이 뭐 찾으라면 걔가 다 찾나? 근데 놀랍게도 다 찾습니다. 다 찾고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로 0부터 9까지를 구분하는 문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미지한테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는 이렇게 이미지로 줍니다. 숫자 0부터 9 아무거나 뭐 2, 뭐 1. 그럼 방금처럼 기계는 지금 이 그림에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커널을 이후에 쫙 한 번씩 다 대봐요. 다 대봐서 뭔가에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만약에 내가 원했던 모양이 있으면 모양이 없으면 0이고 있으면 100이라는 수치를 뱉게 돼요. 그럼 얘도 하나의 또 그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0, 0, 0, 0, 0, 0, 100, 0, 100.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의 피처인데 특징이라 부르고 그걸 찾아냅니다. 그럼 위에서 한 번 또 돌아요. 뭔가 찾기 위해. 그럼 또 나오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치화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뭐 반짝반짝거려 라고 보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 위에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직선이 있는지 동그라미가 있는지 뭐, 뭐 세모가 있는지 네모가 있는지 뭐 곡선인지 직선인지 이런 것들이 추상화돼서 여기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저희가 그림을 표현을 할 때 이 그림을 보고 날개가 하나 있어요, 도드미가 하나 있어요, 뭐 머리가 하나 있어요, 부리가 하나 있어요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컴퓨터가 이 위에 커널을 돌므로써 잠시만요, 너무 커널을 돌므로써 있는지 판단되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키포인트 수치화만 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방법을 통해 그냥 그런 수치화된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결국에 CNN인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시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수학적이나 뭐 그런 원리적인 거는 가르쳐 드리지는 아직 않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결국에 CNN이 동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 그 기계가 어떻게 그림을 인식하는 거야? 그 뭐 얘가 사인 걸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기계가 학습한 어떠한 그 네모판 그 판 하나를 커널이라 불리는 그거를 그냥 이미지 위를 쓱 보는 거예요. 쓱 봐서 야 이거 있어요. 야 이거 없어요. 그 후로 판단 내리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층을 쌓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에서 특징 찾고 또 특징 찾고 또 특징 찾고. 근데 이제 이걸 살짝 보시면 그래서 연구가 과연 이 CNN이라는 놈이 동작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이제 좀 예전에 나온 이런 논문 같은 걸 보면은 책 보니까 이 초창기에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이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뭐냐면 기계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쓱 봤더니 초창기, 즉 이 초창기에 맨 앞에서는 엣지를 디텍션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 살을 뭐 이 구를 판단하고 싶으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요, 여기 뭐 직선이 있어요, 세로가 있어요, 가로가 있어요, 여기 큰 가로가 있어요 같은 거를 초창기에 찾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학습이 완료된 기계를 뜯어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찾은 엣지들을 바탕으로
오브젝트 파트, 즉 얘는 지금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그 모델인데 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 뭐 눈썹, 입 이런 것들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요거 마냥. 다만 차이점은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찾으라고 줬던 거라면 저 뒤에 나온 지금 이 상태는 저희가 이제 사람의 이 기계한테 야 이게 사람 얼굴이니까 이 사람 얼굴을 구분하는 특징을 알아서 찾아봐 했을 때 이런 걸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즈음 갔을 때는 이러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런 사람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했다고 해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결과적으로 기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 하나하나 커널이 돼서 이 그림을 쓱쓱쓱쓱쓱쓱쓱쓱 돌면서 찾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결과적으로 CN이 갖고 온 변화가 뭐냐면 그전까지는 수많은 사실 생각해 보면 이미지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그런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저장 장치의 엄청난 발전으로 뭐 이게 많아졌지만 원래 데이터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 데이터를 수치화하기가 힘들었었죠. 수치화를 한다 해도 사람이 일일이 정해줬어야 됐던 거였죠. 근데 이제 CNN이 등장함으로써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기계한테 찾으라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새야, 나비야, 그럼 알아서 특징 찾아봐. 그러면 이런 CNN을 걸쳐서 수치화가 된 거죠. 이 그림도 A부터 D까지 A, B, C, D, E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CNN을 좀 이미지화 시킨 건데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죠. 이게 뭐야? 뭐 점에 뭐 박혀 있는가? 지뢰찾기인가 싶기도 할 텐데 나중에 가서는 이런 데이터로 수치화된 데이터로 표현이 되고 초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A였지만 그게 이제 거쳐서 이렇게 수치화된다. 자, 그럼 이런 CNN이 가져온 변화가 뭐냐면 이제 아마 다음 주에 할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되는데 여러 어플리케이션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야 그래서 기계한테 그러니까 기계한테 이 사진을 주면 야 안에서 바이스클 찾아봐 야 더그 찾아봐 야 카 찾아봐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진 이 개 모양을 줘서 야 찾아봐가 됐지만 이제는 알아서 찾고 되는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 얼굴이 아니라 밑에는 그 기계가 만들어낸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겐이라고 그러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인데 지금처럼 이제 얘가 사람 얼굴이다 하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구나 라는 특징을 알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오히려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템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비전에서는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어떻게 컴퓨터가 그러니까 원래 컴퓨터가 비전 이미지를 보는 방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처 즉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거를 이미지 위에 쫙 긁어봐서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걸 수치화해서 이해하는 건 예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다만 그 피처를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설명해 줬더라면 지금은 기계로 하여금 스스로 찾게 해서 이 이미지를 이 고차원의 이미지를 이제 수치화해서 평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큰 뭐 전체적인 비전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소 약간 15분, 뭐 1시간 잡긴 했는데 한 15분 정도 일찍 됐는데 사실 제가 좀 되게 러프하게 수업 준비를 했거든요. 얘가 어느 정도의 이 레벨을 잡아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혹시 일단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고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는 같은 거가 있으면 지금 뭐 질문해 주시면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아직 어떤 걸 다룰지는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CNN을 활용한 여러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너무 이 최신 논문들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지금 현재 회사에서 하시는 것들 중에서 접목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간단한 수준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이제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예,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비디오라 부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비디오는 영상에 이제 그 수많은 그림들이 연속으로 나열되어 있던 거라서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딱 든 생각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그, 뭐 여타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방향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OCR, 예, 그래서 OCR은 네, 맞습니다. OCR도 이 CNN이 들어갑니다. 초기에. 그래서 이제 문자 안에
물론 이거 잠시만요. 이거 제가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A를 찾아봐 그러면 쉽게 말하면 A 들고 열심히 찾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물론 뭐 A가 삐뚤어져 있고 돌아져 있고 뭐 A도 A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어, 여러 이제 기믹이 여러 이제 좀 스킬이 좀 많이 추가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책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약간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 하나인데, 요즘 하도 이제 시대가 시대라서, 이제 뭐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비전이 됐든 머신러닝이 됐든 좀 책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책들은 사실 뭘 좀 돼 있냐면, 그 전자에도 좀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또 제가 오늘 되게 쉽게 설명했지만 사실 이쪽 들어가면 내용이 좀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답을 좀 해드리면은, 그, 만약에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저는 책보다는 OCR, 그러니까 OCR이 된다. 그 요즘 이제 전 되게 좋다 생각하는데 CS나 저희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강의 같은 게 많이 좀 오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 그 추천드릴 강의가 하나 있는데 그 혹시나도 제가 그 수업명이 기억이 안 나서 음, 네, 이게 제가 지금 제 화면이 어차피 같이 노출되고 있죠. 네. 그, 제 지도 교수님이시긴 한데, 절대 지도 교수님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저희 교수님이 사실 이런 오픈 강의에 대해서 되게, 그, 많이 여실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 지난 학기에 수업을 유튜브에 오픈을 하셨어요. 이게 보면 알겠지만,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사실, 실제 서울대 학부생들이 듣는 거고, 수준이 어렵지 않아서 저는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이제 지도 교수님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잠시만 메시지를 메시지 또 그 비지도 학습 자 이게 비지도 학습 지도 학습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잠시 잠시만요. 어 비지도 학습 지도 학습 여쭤봐서 살짝 다른 자료를 하나 살짝 보여드리면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CNN은 지도학습이냐 비교학습이냐 강학습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CNN은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나온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입구인 거고 이 수치화된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지도학습할 거냐 비지도학습할 거냐 강학습할 거냐는 그 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 자료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자료에 어떻게 보면은 그건데 사실 자료 3개가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중에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없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찾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비지도 학습이었고 얘 같은 경우는 옆에 라벨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도 학습인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CNN은 만약에 얘가 1, 2, 3이 아니라 이미지였으면 지도 학습이든 비주도 학습이든 다 CNN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지를 수치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도 학습인지 비주도 학습인지의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니라 그 후에 그 데이터 갖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그 다음에 이제 지도 학습인지 비주도 학습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캐글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캐글이 정말 좋은 거는, 캐글을 언급하신 거 보면은, 이제 캐글을 이미 그러니까 이미 사이트 들어가 보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것들이 주피터 형식, 도트 형식으로 올라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어, 아마 파이토치라든가 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텐서플로우 같은 라이브러리에 썼을 거예요. 그래서 두 라이브러리가 좀 아신다면 도움이 될 텐데, 만약 그 두 개 라이브러리 알고 계시면 캐글이 도움이 될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딥러닝, CNN에 대한 약간 지식이 있으시다면, 음, 음,
지금 같으신 분 만약에 약간 지식이 있다면 이분 그 책을 추천드리긴 해요. 근데 아, 이게 책 아니면 책은 좋긴 한데 사실 요즘 시대가 너무 빨라서 책 나오면 바뀌고 책 나오면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책을 결과적으로 책을 좀 책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책을 네, 책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CNN을 활용한 이미지 처리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 레이어 층수를 바꾸거나 디멘션을 바꿔서 모델을 다르게 만들자고 이런 건 모델 이렇게 그렇죠. 사실 블랙박스 모델이라 그러죠. 물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는 이건 제 개인적 경우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살짝 지금 검색을 해보면 지금 혹시 이제 낯선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저 어, 이 CNN 같은 경우가 지금처럼 사실 이런 뭐 레스넷 그래서 막 이렇게 층을 쌓고 뭐 막 추가되고 막 사실 그렇거든요. 인셉션 이게 모델들 보면 사실 되게 신기하게 생긴 게 많아요. 그럼 여기 이제 질문 같은 게 이게 왜 이런 배경이 나왔냐? 이게 던지다 보니까 나온 거냐?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던지다 보니까 나온 게 한 50%, 그리고 나름 수학적 타당성과 그런 약간 이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바틀렉이라 그래서 정보가 뭐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 바틀렉 형상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체계적으로 만든 게 50, 아니다, 한 60%, 60%, 7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거에 확신이 없는데,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되더라가 30%.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70대 30? 운이 좀 필요한 거 맞죠? 네, 블랙박스 모델이라서. 처음부터 이미지 처리를 하시는 거라면, 캐글이 약간 어려울 수 있다고, 물론 제가 캐글을 이제 본지 꽤 돼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처음이라면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그를 풀기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캐그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나를 보시면 당연히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야 싶으실 텐데,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꼭 약간 다리를 넣어서, 파이토치란 게 이런 거구나. 맥스프링이란 게 이런 거구나. 를 시작을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어려울 겁니다. 킥을 그래서 쫄 필요 없으시다. 예. 네, 다음 주에는 미리 약을 좀 팔아서 너무 좀 약을 팔면 좀 그런데 다음 주에 다를 뭐 지금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라든가 그래서 지금처럼 뭐야 차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라든가 사실 제 전공은 BRD거든요. BRD가 나구나. 제 전공은 이제 BRD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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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주면 얘가 단순히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가 다 알아먹게 하는 거거든요. 펄슨이 램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태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런 태스크들 중에서 너무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세그멘테이션 같은 거를 쓰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이런 거를 여러분이 흥미 가는 거에서 좀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을 봤는데, 좀 약간 다시 자세히 봤는데, 영상 처리를 하면 비디오 말씀해 주신 거면, 비디오는 이미지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 똑같진 않고, 처리 방법 중 하나긴 한데, 비디오를 보통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연속이라서, 이미지를 배우시면 그게 곧 비디오를 배운 거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실제 그 GIP 파일이니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빗대는 저도 사실 좀 많이 본 이제 좀 태스크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연구실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다른 학생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엔 이미지를 쓰면 현재는 이미지를 쓰면 CNN 다 써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미지다? 그럼 무조건 일단 백보온이라고 하는데 그 바탕은 CNN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지금 뒤쪽에 만약에 그 이미지를 놓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태그를 달았으면 뭐 NLP 즉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 썼다고 보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냥 던져주신 거에 아마 가정을 해보면은 아마 NL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인풋 이미지가 예를 들어 파란색 옷이면 뭐 파란색 이미지를 넣고 그 태그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파란색 반팔 이렇게. 그러면 그 파란색 반팔은 제가 보기엔 그 답으로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한테 파란색 셔츠 주고 답으로 야 이게 파란색이고 이게 셔츠야. 그럼 옆에 있는 이런 비슷한 답을 갖고 있는 놈을 찾아봐. 라는 식일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제 제일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뒤에 기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좋은 건 두 모델 다 쓰는 건데, 그게 가장 정확도가 높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비전 하나만,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하시는 거, 시간적으로 파악하실 때는, 지금 비전 하나도 어려운데 둘 다 어떻게 쓰지라고 좀 약간, 어, 약간 할 수 있어서, 물론 둘 다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가 하여튼 이미지가 들어가면 CNN은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그 강조드리고 싶은 건 CNN이 뭘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관문이다. 어, 넷플릭스. 이 화면 참 이상하면 지켜주세요. 네. 네, 혹시 또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쵸. 태그는 좀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아마 수업이 될 것 같고, 다들 뭐, 늦은 시간,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뭐, 쉬는 날이긴 한데, 될 수 있으면, 네,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간단한 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